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평가해보고 향후 시세 전망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1월에는 대략 11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고 3월 31일에는 99,700원이라는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위축돼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에 명확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주가는 10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더니 5월에는 가파른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캔들 차트를 보면 연속적인 양봉이 이어지고 이평선들 또한 정배열을 형성하며 상승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완연한 상승 추세였고 거래량 또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구간은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났던 시기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일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6월 24일 장중 한때 14만 8,300원까지 상승하며 단기 고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점인 99,700원 대비 약 48%가량 상승한 수치로 매우 강한 랠리였습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 현재까지 주가는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13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수준이며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눌림목 흐름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조정이 단기 하락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기적인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면서 데드크로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주가가 13만 5천 원 지지선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조정과 함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단기 눌림목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근거가 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가격대는 바로 13만 5천 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직전 상승 파동에서 강한 저항이었던 구간이며 최근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14만 원 이상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3만 5천 원이 이탈되면 13만 원 초반대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구조입니다. 상단은 14만 5천 원, 하단은 13만 5천 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박스권 돌파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승이 재개되려면 거래량이 다시 유입되며 상단 돌파 시도가 나와야 하고 하단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이동평균선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 5일선은 현재 주가를 아래에서 압박하고 있고 21선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61선과 121선은 우상향하면서 중장기 추세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기 및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조정 국면 속에서의 방향 전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승이 이어지던 5월에서 6월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조정이 진행 중인 7월 초 현재는 거래량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잠시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며 하락에 대한 공포 매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흔히 상승 추세에서의 정상적인 눌림목으로 간주되며 재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자라면 13만 5천 원 근처에서 반등 신호가 나타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유자라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면서 지지선 확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13만 5천 원이 이탈되는 경우에는 손절 또는 일부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며 13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진입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상승 흐름이 단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고 전반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지속 여부를 향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주가가 조정 이후에도 일정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살아난다면 재차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은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한 뒤 다시 조정을 겪고 있는 국면입니다. 상승의 탄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핵심은 13만 5천 원이라는 지지선의 역할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하며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와 분할 접근이 유리한 위치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하나 하고 갈 테니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 아마 보신 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실수 3가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겪는 실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한때는 이 3가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순히 초보 때 흔한 실수라고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문장, 분할 매수한다며 다 사버림이라는 말,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나눠서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300만 원어치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100만 원씩 나눠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초반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오면 대부분은 두려움과 욕심 사이에서 결국 한 번에 전량 매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계획도 다 무시하고 그냥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렇게 한 번에 사버리면은 타이밍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없는 분할은 분할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 실패입니다.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왜 나누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 없이 일단 조금 사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전량 매수하게 되고 그게 꼭 고점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 이 실수도 정말 흔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주식 커뮤니티, 오픈 카톡방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할 거라는 이야기, 기관이 매집 중이라는 분석,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럴듯한 말만 있을 뿐 실제로 들어가서 매수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거 없는 추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확실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이 사람 말 잘하네, 믿을만하네 하고 들어가면은 결국 타인의 기준으로 내 돈을 쓰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면 남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른 건 내 손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실수, 손절 못하고 계속 버팀.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마치 실패의 상징처럼 받아들이세요. 나는 끝까지 버텨서 본전은 무조건 온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 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정도 손실이 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다가 어느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어버려요. 이쯤 되면 이제는 계좌를 열기도 무섭고 손절은 더더욱 못하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손해를 확정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이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자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입니다. 손절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보전해야만 다음 기회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실수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반복되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사버리고 추천만 믿고 들어가고 손절도 못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매매 기준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인식, 정보를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한지 그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런 실수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정확한 타이밍, 제대로 된 매매 기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 번호 기억해 두세요. 010-2701-6611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종목 외에도 당일 시세 흐름 체크부터 실전 타점, 손절과 익절 기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아이디는 STOCK6611 두 채널 모두 동일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바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거기서도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질문하셔도 되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꼭 이런 채널 하나쯤은 열어두고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T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 매매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모레퍼시픽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흐름과 주가 패턴을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이 기업을 둘러싼 산업적 환경, 내부 변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 볼 예정입니다. 2025년 들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 부진, 중국 시장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성장 정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와 신호들이 포착되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중국 시장의 회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해외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소비주에 대한 기대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왕홍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으며 티몰, 징동닷컴, 샤오홍슈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시 브랜드 노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화수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검색량과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가 아닌 브랜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에서 벗어나 아모레퍼시픽은 자체몰 강화, 모바일 쇼핑 최적화, 뷰티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뷰티 콘텐츠 중심의 커머스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충성 고객 확보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경영진 교체와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고 외부 출신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영입되며 기업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권오현 회장 중심의 보수적 체제에서 벗어나 젊고 민첩한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ESG 경영, 지속 가능성, 친환경 정책 등도 적극 도입되며 브랜드 이미지 재괴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고마진 브랜드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작년 대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익이 늘었다는 점 이상으로 회사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수가 지나치게 많고 마케팅 비용은 높은 반면 회수율이 낮은 구조였다면 현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핵심 브랜드에 힘을 실으며 비효율적인 라인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외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입니다. 북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며 글로벌 경쟁사 대비 브랜드 파워나 유통 역량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 변화여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좋은 품질을 넘어서 브랜드의 가치, 사회적 메시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태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소비자들은 왜 이 브랜드를 써야 하는지를 묻고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 흐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반영할 수 있느냐가 중장기 주가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13만 5천 원 수준의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동반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만 원대를 회복하고 거래량까지 실린다면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비 회복 속도, 브랜드 리포지셔닝의 성과, 그리고 비용 효율화 지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ESG 경영과 디지털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주가 리레이팅, 즉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양한 지역에서의 고객 기반 구축, 그리고 감성적 브랜드 파워 형성이 아모레퍼시픽의 다음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기업 체질 변화와 브랜드 전략 전환이 맞물리며 펀더멘털의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우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차분하게 실적과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단언컨대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익을 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이미지 하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계좌 수익이 만족스럽나요? 최근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번 기회는 제대로 잡았다. 나도 이제는 확신 있게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왜일까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커뮤니티도 보는데 왜 내 매매만 유독 늦고 어설프고 손실로 이어질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보의 질과 시점, 그리고 해석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봐도 그걸 먼저 알지 못하면 늦게 따라붙게 되고 그 정보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방향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은커녕 손절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서비스는 다릅니다. 이미지를 보세요.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엔 단 하나의 단어 기회.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앞서가는 투자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그 누구보다 먼저 종목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종목에 대한 이유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면 왜 무료로 알려주냐? 좋은 정보면 본인들이 돈 벌지 왜 공유하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진짜 수익이 나는 정보는 퍼지기 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오로지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게 하고 먼저 연락한 사람만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미지 중앙을 보세요. 정보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제한적이고 검증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성입니다. 그날의 시장 시황, 이슈, 종목 수급, 테마 확산 흐름까지 빠르게 요약해서 전달되며 특정 종목의 수급이 감지되는 순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림이 옵니다. 둘째, 이해도 기반의 분석입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툭 던져주는 리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이 종목에 숨어있는 수급의 흔적은 어떤지,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차트와 함께 설명이 오기 때문에 초보자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수준은 유료를 능가합니다. 이건 실제로 받은 분들이 남긴 피드백입니다. 이 정도면 돈 받고 받아도 될 수준이다. 지금까지 내가 유료 리딩에서 봤던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 정도로 밀도 높은 정보가 지금 문자 하나로 여러분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보다 편리하게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주로 아침 시황 브리핑, 전일 시장 리뷰, 그리고 그날에 주목할 섹터나 종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로 정리돼 있어 바쁜 직장인 투자자에게
유저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은 속도와 실전 중심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기관 매집 흔적이 감지되는 차트, 그리고 지금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스크린샷과 간단한 분석과 함께 빠르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수익을 냈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렸고, 누군가는 멀뚱히 지켜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수익의 편에 설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기회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는 것,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기회 두 글자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가입도, 비용도, 계좌도 없습니다. 이건 정보에 대한 접근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다음 주면 늦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미 정보는 희석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핸드폰 열고 문자 보내세요. 또는 카카오톡 STOCK661 텔레그램 STOCK661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고 먼저 안 사람이 수익을 챙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차례입니다.